1913년, 그러니까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요. 무려 4천 명을 위한 완벽한 강당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기하학과 소리의 만남에 있습니다. 오늘은 휴 탈란트의 힐 메모리얼 강당의 음향 설계를 바탕으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앰프랑 스피커가 당연하죠. 근데 이런 기술이 전혀 없던 100여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사천석을 가득 채운 이 거대한 공간에 오직 사람 목소리 하나만으로 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이게 바로 당시 건축가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숙제였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1세기가 넘도록 음향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미시간 대학교의 힐 메모리얼 강당이죠. 지금 보시는 이 낡은 설계도 안에 그 놀라운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건축가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물리 법칙이에요. 소리는 발생한 곳에서 멀어질수록 힘을 잃게 되죠. 특히 사천석이나 되는 거대한 공간이라면 무대 위에서 말하는 사람 목소리가 저 맨 뒷자리까지 선명하게 들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건축가 슈 탈란트가 이 어려운 문제를 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정말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찾아냅니다. 그 해답이 뭐였냐고요? 바로 탐조등이었습니다. 네, 그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는 강력한 빗줄기 탐조등 맞습니다. 건축가 휴 탈란트는 바로 이 빛을 다루는 원리를 소리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거죠. 소리를 빛처럼 다룬다니, 와, 진짜 분야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발상 아니었을까요? 이 아이디어의 핵심에는요, 회전 포물면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하학적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위성 안테나, 그 접시 모양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접시 한가운데, 그러니까 초점에서 전파를 쏘면 그 에너지가 포물면에 반사돼서 한 방향으로 아주 먼 곳까지 평행하게 쫙 나아가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탐조등이 빛을 한 곳으로 쫙 모아서 쏘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힐 강당은 무대, 그러니까 소리가 시작되는 초점에서 나온 소리를 이 포물선 모양의 천장과 벽을 이용해서 객석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계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던 거예요. 소리가 힘없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놔두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꽉 잡아서 객석 맨 뒤까지 힘있게 전달하는 것. 바로 그게 목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이론이 어떻게 진짜 건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과정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당연히 수학적으로 완벽한 이 포물면을 그대로 건물로 지을 수는 없었겠죠. 바닥도 있어야 하고 벽도 천장도 있어야 하니까요. 결국에는 이 이상적인 기하학을 현실의 제약 안에 녹여내야 하는 아주 정교한 조율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이론적인 포물면 형태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음향 설계를 위한 완벽한 청사진이었던 거죠. 자, 설계자는 먼저 이 완벽한 포물면에다가 현실적인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바로 수평으로 된 바닥과 천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들이 포물면을 잘라내면서 실제 강당의 위아래 경계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양옆이랑 뒷벽까지 딱 들어서면서 우리가 아는 강당 내부의 최종적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게 그 결과물이에요. 완벽한 기하학적 원리가 현실의 제약과 만나서 탄생한 정말 우아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설계의 진짜 천재성은 그냥 소리를 멀리 보낸다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진짜 비밀은 바로 시간을 다루는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소리를 들을 때 사실은 두 종류의 소리를 동시에 듣는 거거든요. 하나는 무대에서 우리 귀로 바로 날아오는 직잡음. 그리고 또 하나는 천장이나 벽에 한번 쿵 부딪혔다가 돌아오는 반사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 둘이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소리가 막 겹치고 뭉개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해답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16분의 1초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참 신기해서 두 소리가 도착하는 시간 차이가 이 찰나의 순간 16분의 1초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이걸 시끄러운 메아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더 크고 풍부한 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죠?
힐 강당의 설계는 바로 이 원리를 정말 완벽하게 이용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무대에서 소리가 출발하죠. 그럼 직접 음은 관객한테 가장 빠른 길로 바로 도착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일부러 더 먼 길로 설계된 천장을 거친 반사음이 살짝 늦게 도착하는 거죠. 근데 이 둘의 시간 차이를 기가 막히게도 정확히 16분의 1초 이내로 딱 맞추도록 모든 각도와 거리를 계산한 겁니다. 그 결과 소리가 겹쳐서 지저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합쳐지면서 훨씬 더 또렷하고 풍성하게 들리는 거죠. 이걸 단일한 총치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0년도 더 된 힐 강당의 설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요? 그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계산이요. 컴퓨터는커녕 흔한 전자계산기 하나 없던 시절에 오직 종이와 펜 그리고 기하학에 대한 깊은 이해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쉴강당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유행을 쫓기보다는 물리학 같은 기본 원리에 충실할 때 시간을 뛰어넘는 해법이 나온다는 것. 둘째, 탐조 등 아이디어처럼 진짜 혁신은 종종 전혀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가져올 때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디자인이라는 건 결국 완벽한 이론을 현실에 맞게 지혜롭게 적용하는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결하는 이 디지털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이렇게 순수한 기하학적 원리에서 출발했던 100년 전의 통찰력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